많이 보시는 게 필요하긴 하죠. 자, 그래서 가볍게 체크 좀 할게요. 오늘 중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 미디엄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매체란 뜻인데, 얘들아, 매체 또는 미디에이터, 매개자. 사실 뭐냐면, 얘네 둘 다 뭐냐면, 연결해 주는 거야. 어떤 대상과 대상을 이렇게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것들을 저희가 매체나 매개자라는 표현을 쓰죠. 같은 말인 거예요. 그죠? 자, 같은 말이니까 아하, 그렇구나 정도 한번 예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디엄과 메디에이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얼마나 친절해 친구야. 여기서 얘기하잖아. 미디엄은 라틴어로 between 안에 있는 것이고 미디엄은 보여진다. 메디에이터로. 그쵸?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미디엄이 어떤 녀석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얘는 사이에 있는 거고 중개자이며 something that enables communication across time and space. 그치? 자, 그래서 이 시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무언가다. 그치? 그러니까 연결체, 매개체. 그치? 중간체.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거다. 그치? 그걸 연결해 주는 거야. 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미디어라는 것은 자, 머티리얼의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인간의 의사소통의 어떤 영역에 있는 그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다.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라는 걸 보통 매스미디어라는 말 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그런 언론의 개념으로 보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이 물질적인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물질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제가 언론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언론이라고 이해하니까 밑에 써 있잖아요. 뉴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뉴스가 바로 미디어죠. 뉴스가 그러니까 뉴스가 또 리터러처가 그치? 자, 이런 표현을 얘기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 예시예요, 여러분.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architecture가 라고 얘기했어. architecture가. 자, 그리고 또 여러분 보시면은 그 뒤에 fashion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는 거야?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언론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미디어가 어디까지 들어오는 거야? 미디엄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올 수 있다? 건축의 분야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패션에서도 보여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냐 친구야? 여기까지. 그죠? 계속 얘기하는 거여서 미디어라는 것은 매개체이다. 핵심인 거야.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의사소통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문화, 건축이나 패션이라고 하는 것도 다 사실 이 미디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이 된다. 이거잖아. 그럼 계속 얘기하는 게 뭐라는 거야? 온 사방팔방을 다 우리가 미디엄이라는 것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1960년대 마샬 맥루언이 그쵸? 이미 결론을 정의를 내렸잖아. 미디엄이라는 것이 바로 뭐다? 결국 이 인간에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어떠한 확장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미디엄이라는 건 모든 어떤 인류를 위한 인류에게 있어서의 확장을 얘기한다는 거야. 그치? 발을 뻗어서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따라서 더스 좋잖아. The list of material objects that can function. 애들아 어떤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하는 거잖아. 미디엄의 역할을 하는 것들은 끊임없다. endless하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하다. 얘들아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미디엄의 특징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또 뭐한다? Even other physical phenomena를 포함하고 있다. 자, like는 애들아 뭐뭐처럼이란 뜻인데 일종의 여러분 여기가 예신 거예요. 여기서는 그쵸? 뭐뭐처럼 빛이라던가 사운드, 음파와 같은 그리고 우리의 어떤 몸처럼 바로 피지컬한 영역, 피지컬한 형상을 또한 포함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다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얘들아 얼마나 친절해.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얘들아 이제부터 여기가 중요한 얘기겠지. 자, 지금까지 매개체라고 하는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미디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론적인 부분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의사소통 기본이고 패션, 건축이라던가 어떤 부분도 다 인간이 확장할 수 있는 부분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게 이 매개체, 미디엄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다시 말해서 일단 우리가 이런 어떤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흥미를 갖게 된다면 그러니까 미디엄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미디엄에 흥미를 갖게 된다면 미디어가 갑자기 turn out to be everywhere. 그치? 그러니까 얘들아 나오잖아. 결국
미디어는 어디서든지 다 튀어나올 수 있다. 됐어? 일단 네가 의사소통이라는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떤 분야에서도 다 이 미디엄의 개념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다. 끝!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야? 미디엄은 전체야. 미디엄은 곳곳에서 드러난다. 그치? 이런 얘기인 거잖아. 연결체로서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매체를 통해서 인간의 생각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얘들아,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온전히 전달되길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는 곳곳에 모든 걸 다 연결시켜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 무분별한 매체의 증가 이런 말 있었어 없었어? 없었고 부정적 영향 더더욱이 없었고 체크하셔야 돼요. 매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기보단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이 가능한 여론이라는 말은 있긴 하겠지만 언론이라는 개념을 여론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내가 형성하는 기능이 더 강하고 적다, 약하다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고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대상 나쁘지 않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매체가 될 수 있다. 무엇이든지 매체가 될 수 있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거면 무엇이든지 되게 좋다. 매체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그 본질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 얘들아 나는 그런 부정적인 뉘앙스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러 간다. 4번. 됐지? 요거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근데 뭐냐면 앞에서부터 계속 미디엄을 계속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게 확장하고 있는 거야. 글 자체가 미디어라는 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저런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관련되고 저런 것도 관련된 거잖아. 그러면서 한 번 더 이 단어가 되게 좋은 거야. extension, any extension of man 이라는 말이었고 그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바로보다 미디어는 모든 것에서 나타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좋을 만한 얘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봐봐요. 이 white pebbles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그냥 갑자기 흰 조약돌 얘기가 왜 나와? 얘들아, 비치에 해변에 있는 흰 조약돌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종의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일반화를 시켰잖아요. 그쵸? 항상 이야기할 때 보통 별일 없으면 얘들아 주제는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화를 이야기를 하면 그걸 가지고 뭐를 해주는 게 좋다? 구체적 예시를 전달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 헨젤과 그레텔 얘기를 같이 연결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변에 있는 하얀 조약돌이 사실은 뭐라는 거야? 우리가 usually, not a usually medium. 그치? 어떤 매개체로 보진 않아요. 근데 이게 바로 뭐다? 헨젤과 그레텔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가면은 이 책에서 화이트 스톤스는 바로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야? 바로 내가 지금 어떤 그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엄마가 나를 버리러 가는데 내가 그래서 조약돌을 주워가지고 그치? 뭐 이렇게 던지고 가잖아 얘들아. 뭐 그런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그런 매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모든 단서들은 그러니까 모든 사실 개체들은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내가 의사소통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모든 그 개체들이 다 매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라는 거 확인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별다른 얘기는 아니니까 요 정도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은 근데 어쨌든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어. 계속 한 가지 얘기만 일관성 있게 가고 있다. 체크 잘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얘들아, 이 문제는 사실 뭐냐면 이거는 글을 딱 봤을 때 너가 느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봐봐.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게 여러분 주제야. 그치? 이게 주제잖아. 자, 근데 봐봐.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봐야 돼. Potential ethical consideration arising from using AI. 자, 들어보자. 마켓 리서치에서 AI를 사용하는데 발생하는 잠재적인 윤리적 고려사항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이 글에서 나는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consideration이라는 이 단어는 얘들아 고려사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고려사항이라는 이 말을 제가 긍정의 단서로 볼 수 있을까요? 부정의 단서로 볼 수 있을까요? 저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매번 얘들아 코스트 나오면 무조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얘는 무조건 부정으로 보라고 그랬잖아. 그치? 어쨌든 비용이 발생하는 건 희생을 한다는 거니까. 그치? 대가를 치른다는 거니까 이건 무조건 부정으로 봐야 돼. 근데 어떤 단어들을 봤을 때 긍부정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consideration은 사실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뭐 어떤 잡을 내가 트라이 하려고 해요. 어플라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럴 때 너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 그거는 얘들아 긍정이야 부정이야? 애매하죠. 그냥 그런 것 같아. 그냥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인 거야.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 그게 꼭 나쁘다, 저쪽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사실 consideration이란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뭐냐면 바로 ethical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윤리적인. 얘들아 윤리적인 고려사항이라는 거야. 거기다 누구랑 연결되냐면 이거를 여러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using AI까지 봐야죠. AI와 윤리적인 게 연결이 된 거야. 그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의 이 고려사항은 사실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단어예요 여러분. 얘는 말 그대로 맥락 속에서 보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의 맥락이 뭐라? AI를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윤리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절대적으로 부정으로 간다. 그치? 얘들아 윤리적인 상황 AI 쓰면서 윤리적인 게 뭐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여기는 거잖아. 그치? 인간을 기계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잖아. 인간을 하찮게 여기는 거. 그치? 우리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 글에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뭐다? 바로 이 AI를 마켓 리서치를 하는 데 있어서 AI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바로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뭐다? 문제 제기라는 거예요.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한테 예를 들어준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이거는 가볍게 읽어줘야 돼.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네가 봤었어야 돼. 자 근데 여기 보면은 기분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 우리 기분이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잘 보셔야 되는데 이 기분이란 단어를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문장의 맨 앞에 쓰고 시작하잖아요. 자 그럼 저희가 보통은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얘를 전치사로도 볼 수 있고 접속사로도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하지만 해석은 보통 일반적으로 무엇을 고려하면 무엇을 고려했을 때 요 정도의 의미를 해석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그 if 느낌처럼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지금 보면 기분 다음에 대절이 왔으니까 같이 연결이 되겠죠. 리서처들이 자 뭐 한다는 얘기야. 역사적인 데이터를 그쵸 사용을 하는 거야. 자 무엇 하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해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겠지. To train the optimizing process of AI 알고리즘. 자 그래서 AI 알고리즘에 그 최적화하는 과정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는 거야. 그치? 사용한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there is a 자 얼마나 좋은 단어 떴어요. risk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I를 훈련시키려고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 위험이 생긴다는 거야. 어떤 위험이 발생을 하냐면 리스크 대절이야 얘들아. 이 대절이 바로 동격 관계의 대절이 되겠지. Algorithm may reinforce biased traits. 얘들아 biased가 그래서 개 중요한다는 거잖아. 편향된. 그치? 편향된 속성, 특징을 강화하거나 또는 discriminatory라고 얘기해서 차별적인 어떤 퍼포먼스, 업적들을 강화하는 알고리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위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 얘들아.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이제 얘한테 넣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건데 문제는 보통 역사적 데이터는 누구의 이야기라고 해요? 승자의 이야기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승자가 자기 이야기를 쓴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아 이거는 이제 승자의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은 뭐 맞겠지만 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시켜주는 거잖아. 그리고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은 차별적인 부분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치? 여러분들이 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얼마나 또 친절해 얘들아. 그래서 또 한 번 뒷얘기 여러분 나오잖아. Another underlying concern이란 말을 썼어. 얘들아 concern이란 말 자체도 사실은 우려점인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우려점은 그러니까 얘들아 첫 번째 예를 들었잖아. 첫 번째 예시 편향될 수 있다.
AI 알고리즘을 내가 연습시키는 데 있어서 자 뭐한다 편향된 어떤 속성 특질을 강화하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이 AI를 내가 가지고서 그쵸 AI 알고리즘을 또 훈련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어떤 위험성이 발생한다. arise. 얘들아 arise는 자동적으로 자동사지 매번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occur라는 단어로 바꿔도 괜찮은 거야. 자, 발생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발생하냐면 how data is collected. 즉, 인터넷이라던가 소셜 미디어에서 그쵸? 미디어에 관해서 이 데이터들이 자, 어떻게 모아지고 수집이 되고 분석이 되는가를 통해서 사실은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냐? In some cases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여기서 봐봐. 2-1인 거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라고 얘기했어.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보면은 또 어디가 있냐면 in other cases 보여? 2-2.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라는 말에 대한 예시들을 some cases, other cases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얘들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읽으면 사실 계속 지금 무슨 얘기인가? 여기서 변해 안 변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의 흐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AI를 통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내가 예시를 들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부분 문제를 얘기하면은 왜 문제를 초반에 들이대겠어요? 문제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합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해결책을 제시를 해보잖아요. 맞아? 문제가 제기되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야. 맞아? 내가 얘들아 너희들한테 뭐 예를 들면 너희들이 친구들한테 나 고민이 있어. 그래서 막 고민을 얘기했어. 근데 친구가 그렇구나. 이게 들어줬어. 들어주는 친구는 참 좋은 친구긴 하지, 그치? 근데 얘들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주고 거기서 끝나면 어때? 좀 서운하지 않아? 그런 생각 안 들어? 보통은 친구들이 보통 그러지 않아요? 나 이런 고민이 있어. 그러면 그렇네. 근데 나도 그때 그런 경우 있었는데 이렇게 해보면 나 되던데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뭔가 해결책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방식의 흐름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문제를 제기를 하면 어쨌든 상대방이 듣던 말든 아니면은 내가 이게 진짜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던 해결책을 제시를 해보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줘야 돼. 어디 있니? 얘들아 어디 있니? 나 그래서 여기 안 읽어. 2-1하고 2-2는 안 읽어. 어차피 예시잖아. 그치? 이거는 문제일 거 아니야. 문제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대충 이해했잖아.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고 봤더니 치우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케이 거기 다 비슷비슷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나 안 읽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딜 읽는 거야? 바로 2단소가 중요한 거지. To reduce these risks.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러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얘들아 위험을 줄인다는 말 자체가 해결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얼마나 친절해. 우리 이거 얘기했었잖아. 해야만 한다 라는 말이 나오면 얘들아 뭐라고? 주장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는 필자의 주장하고 연결되는 말이 그래서 여기가 답이 되는 거죠. 컴퍼니들은 자 그래서 노랑이 자 prioritize라고 얘기하면 우선시하다. 무엇을? 바로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뭐다? ensure 확실히 해야 합니다. 보장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자 accountability 얘들아 무슨 뜻이야 이거? 책임감 또는 의무라고 하지. 그거는 우리가 responsibility 아닌가요? 네네네 그 단어를 쓰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희가 좀 어려운 단어 쓰는 거죠.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보장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끝! 됐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단어를 가지고서 촥 찾아보면 정보 얘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의 AI는 정확한 지시어 설정 이런 거 없어요. 얘들아 지시어는 프롬프트. 얘들아 우리가 프롬프트 쓴다고 그러죠. 그지? 명령어. 하지만 그런 말은 없었어. 정확한 시제로 병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 없었는데. 영리조직. 얘들아 영리조직 이런 얘기 없었어. 그치? 자 그래서 영리조직이란 말 없었어. 그러니까 이거 근데 회사 얘들아 미안. 영리조직이 회사지.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라고 얘기해도 되겠다. 근데 기술적 제약과 정보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된다. 얘들아 내가 이런 얘기 있었어? 정보 수집할 때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 말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업은 시장 조사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윤리의식과 한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된다.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인 거예요. 끝. 됐어? 얘들아 너희들이 그래서 이거는 물론 한국말이니까 좀 쉽잖아. 근데 봐봐 친구야. 지금 이 글은 초반은 읽어야 돼. 초반에는 리스크가 뭔지 정도는 한 번쯤은 내가 물론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난 알아.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뭐냐면 너가 네 말이 맞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어 문제 풀 때 요즘 수능 영어에서 내가 생각보다 이거 다 나는 잘 읽어서 잘 이해해서 나 풀었는데 틀렸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뭐냐면요. 본인이 대충 안다 이거야. 내가 안다 이거야. 그치?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충 보고 대충 여러분들이 보길 보면 또 대충 또 그 말이 맞아요. 맞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약간 추세가 선지가 어려워요. 선지를 되게 많이 꼬인단 말이야. 선지에서 약간 유출을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반드시 맞는다라는 보장이 없다. 물론 대부분의 배경 지식이나 소재는 대부분 일치합니다, 여러분.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선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되는데 그 두들길 때 어디를 두들기냐면 일단은 처음 부분을 잘 보란 얘기인 거야. 그치? 한번 읽고 이 글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내가 느껴줘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바로 뭐라는 거야? AI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의 가능성. 그치? 요 말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문제를 제기하는 걸 너가 확인을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위험도가 있다 라는 표현을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그 위험도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찾아주는 게 좋아. 왜? 앞에서는 되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했잖아.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지. 그 윤리적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한번 받아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그 밑을 읽었을 거라는 거예요. 요 밑을 읽어주고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문제를 얘기를 했으니까 굳이 더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결국 문제를 계속 나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 문제를 나열을 할 때 케이스가 나오면 친구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예시라고 말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가 굳이 이걸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다. 대신에 얘들아 예를 들어줬으니까 문제에 대한 예시를 들어줬어. 그럼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이건 문제인 거야. 이 글의 주제는 그쵸? 주장하는 바는 문제가 있다. 그쵸?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핵심인 거야.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여러분들이 하단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 이러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표현을 통해서 해야만 한다라는 말을 가져오니 결국은 이 글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필자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되셨습니까? 이 부분을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저희가 가끔 이제 오늘은 참 친절하게 reduce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얘들아 항상 뭐냐면 오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내일은 생각보다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단어를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reduce에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alleviate이란 단어를 쓴다거나 또는 mitigate이란 단어를 쓰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diminish나 lessen 같은 단어는 너무 쉬워서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은 요 세 가지 단어는 묶어서 정리를 잘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의외로 문법적으로 봤을 때 되게 해석을 좀 만약에 오늘은 해석을 안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게 빈칸 추론에 들어가면 참 해석이 어려워지는 패턴이 요 all of which라고 하는 부분 관계 대명사예요. 나는 요게 참 어려운 것 같아 해석할 때. 이것도 근데 얘들아 똑같아. 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때 요 얘기 했었잖아. 뭐 했었어? 아까 전치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쓰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내가 through which 쓰면은 through는 통하여란 뜻이잖아. 그치? 자, 통과나 수단을 말한다고 얘기했었고 대신에 핵심 포인트는 which가 중요한 거니까 which의 선행사를 찾아봐. 보통 앞에 있는 명사일 거 아니야. 그럼 요 명사를 which 몸속에 넣고 이 명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똑같아. all of which도 같은 얘기인 거야. all of도 모든 이란 뜻이야.
뭐뭐 중에 모두란 뜻인 거니까 요것도 여러분 쓸 때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너무 친절하지 않니? which는 사물을 받잖아. 근데 앞에 인터럭터스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사람이 온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쿠투스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지? 대화 참여자들. 그러니까 대화 참여자들은 사람이니까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면 앞으로 살짝 가면 어디 있어? 퍼미션이네. 그러니까 이 퍼미션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쵸? 퍼미션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서는 뭐 컨버세이션으로 상관없겠죠.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퍼미션들 중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퍼미션들 중에 모두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퍼미션을 요구하는 것 없이 발생되는 요 컨버세이션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화를 보는 게 좋겠어요. 그 대화들 중에 모두가 바로 뭐라는 거야?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무엇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 프라이버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해석할 때 그래서 요런 all of which, most of which, one of which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첫 번째 뭐라고? which 앞에 선행사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그 선행사를 예쁘게 갖다 넣는 거야 너는. 그냥 그것만 넣으시면 끝나요. 근데 오늘은 대략 요거 conversation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예쁘게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보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요 단어 굉장히 좋아요. 하나만 체크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자유롭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유롭게 다음에 opt in and out 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opt라는 단어 자체가 뭐니? 선택하고 취한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지 말지를 선택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요 opt가 취사 선택하다,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래서 opt란 단어가 되게 좋아. 밑에 써있지 않니? 여기? 그치? 선택하다라는 뜻이야. choose의 개념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갈지 말지 라는 얘기인 거야. in and out이니까 들어갈지 말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요 단어 너무 좋잖아요. provision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능률복화 어원편에서도 정말 열심히 배웠던 단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여러분 공급이란 뜻이 있단다. 정보의 공급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나쁘지 않겠다. 여기까지 정리하겠다. 자, 괜찮으시면 넘겨. 자, 그래서 얘들아 요거 정말 좋은데 utilitarian이 뭐야? utilitarian 실용적인 이 단어 여러분 알아는 두셔. 자, 왜냐면 저기 나오잖아. 그치? 자, 근데 여러분 봐봐라. 요게 앞문장에서 시작을 할 때 지금 뭐가 나오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뮤지콜로지스트인 콜린 맥핀.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직업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쵸? 약간 이제 공신력을 주기 위한 얘기인 거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주장을 했다는 거야. 자,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요 발리니스 뮤직이라는 것은 실용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런데 봐봐. 어떤 사람의 의견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rather예요. 자, 이 말이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포인트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요 포인트를 좀 잡고 가셔야 되고 이 말을 제가 조금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셨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게 지금 발리 음악이구나. 그치? 발리 정통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지? 자, 근데 약간 이게 여러분 봐봐. 앞에서 주장을 했었대잖아. 응? 주장을 했었대잖아. 자, 주장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랬었다. 근데 아니다. 이럴 수 있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주장을 하기를 1935년에 발리 음악이라는 것은 자, 뭐라고? 실용적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다는 거야. 그리고 not to be listened to in itself. 그치? 그 자체로 사실은 뭐다? 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뭐래요? containing no emotion. 자,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지금 문장을 요거는 조금 요거냐면 그 자체로 이거 in itself라고 하면 그것 자체란 뜻이야. 요거는 좀 알아도 그것 자체로 들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쵸? 아니라 얘는 그냥 내가 뭔가 감상용이라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게 조금 중요한 건데 들으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감상용이 아니라 그치? 감상용이 아니라 자, containing 그래서 no emotion 감정이 있어 없어 감정을 포함하지 않은 감상용이 아닌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실용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실용적이란 말이 중요한 거야. practical하다는 얘기인 거지. 발리의 음악은 practical하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히려 그는 말했다라고 했으니까 본인의 말을 어디를 강조를 할까요, 친구야? 여기서 말할 때 여기를 강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를 강조를 하는 걸까요? 본인의 말을 강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강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바로 뭐다? 실용적인 거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 그래서 rather 나왔을 때 좀 주의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rather는 오히려란 뜻이야. 자, 그는 말을 하는데 simply like flowers. 그쵸? 꽃과 같다. 꽃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쓰는 거냐? 바로 의식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쓰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보통 결혼식 할 때 꽃 쓰잖아. 장례식 할 때도 꽃을 쓰고, 그쵸? 우리 세레모니 할 때 필수적으로 쓰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꽃이라는 것을 존재를 실용적인 부분하고 연결해서 본다는 거잖아. as though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 누군가가 말하는 거야. 우리는 바로 여기 음악이 3시간짜리 음악이 필요해요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치? 그런 것처럼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뒤에 that they might specify the necessary dimension of meeting hall.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쉽게 말하면 그냥 무슨 말인 거예요? 결국 꽃이라는 것이 이런 세레머니의 필수적인 요소로 사용되는 그 꽃처럼 이렇게 해도 말한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 뮤직이 여기에서 3시간 정도 뮤직이 음악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의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음악이 필요합니다. 그냥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상이 아니라 이런 의식을 치를 때 우리가 반드시 이 음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실용성을 강조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서 여기 뒤에 보면은 specify가 구체화하는 거잖아. 자, 무엇을? 그 필수적인 어떤 차원을 그 미팅홀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거죠. 이 공간에 있어서 필수적인 차원으로 구체화시키는 방식으로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이런 음악을 나와야 돼. 그치?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약간 이 글에서 첫 문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발리 음악의 실용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감상용이 아니라 실용성을 지금 강조하는 글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뒤에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또 다른 인간이 나타났어요. 자, 또 다른 인간이 이후에 argue도 했다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한 거지. 논쟁했다, 주장했다라는 얘기인 거야. 얘들아, argue는 주장하다로 일단 해석할게요. 자, 주장하다로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체크 잘해야 되는데 디스. 여기서 말하는 디스가 뭐예요? 디스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디스가 바로 유틸리아리안하고 플라워 같은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의식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 요소, 실용적인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이 바로 did not mean, 의미하지 않는다. 자, 무엇을 의미하지 않냐면 뒤에 대절이 여러분 생략된 구조니까 한번 체크만 할게요. 그래서 각괄호 예쁘게 써주시고, 리스너들이 derive A from B라고 하면 A를, 여기 옆에 밑에 써있겠지? 자, 얘들아, 지금 요거는 요렇게 써놔. derive A from B라고 얘기해서 A를 B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나오면은 얻다, 뭐 또는 A를 B로부터, A가 B로부터 유래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여러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지금 추가적인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거를 좀 보셔야 돼. 자, 첫 번째 인물은 콜린 맥피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인물은 자, 뭐라는 거야? 이것이 의미하진 않는다. 리스너들이 자, 공연이겠죠, 얘들아. 음악 연주. 그 음악 연주로부터 인조이먼트를, 자, 전혀 즐거움을 얻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실용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음악이, 예를 들면은 너네가 결혼식 할 때 웨딩 결혼 행진곡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그치? 요건 필수적인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감상하면서 노래가 되게 좋네? 즐겁네? 이러진 않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실용성에만, 기능성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즐거움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쵸? 근데 뭐래, 이 사람이? 즐거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게 요 not, no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부정처럼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사실 음악을 내가 실용적인 것을 음악을 연주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야. 즐거움이 있을 수 있으니 라고 해서 but 뒤가 바로 뭐다? 이 사람의 주장이겠죠. 이 사람은 이야기한다. 이러한 즐거움이라는 것은 came from, 온다. performance aspects themselves. 그 연주 그 자체에서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음악의 즐거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첫 번째 인물은 뭐라는 거야? 발리 음악은 말 그대로 실용적인 거에 꽂혀 있어. 감정이 없어. 그치?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내가 이걸 듣고서 뭔가 감흥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진 않아. 라고 했지만 이후에 마가레트라는 이분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아니야. 즐거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 그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우리가 그 자체로 오는 즐거움이 있어. 맞아? 여기까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from the way 이하는 여러분 지금 어쨌든 간에 요 부연 설명 부분이니까 요거는 살짝 괄호를 치고 제가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in that sense.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누구의 면이겠어요? 마가렛 씨의 이야기인 거야. 마가렛 씨의 어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No one saying이니까 어떤 사람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 이 노래가 좋아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잠깐만. 그치?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지. 자, 그러나 라고 얘기를 했지. 자, 그러나 이러한 반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노래가 좋다라고 하는 어떤 반응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은 Western observers distance from Bali's culture. 자, 얘들아 이거 잘 들어봐.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내가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약간 좀 애매하지만 이 말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in that sense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여러분 봐봐. 그 음악 그 자체로 내가 그걸 연주하는 것 자체로 이 즐거움이라는 게 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를 얘기를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본다면 누구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나 이 노래가 너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건 아니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실용성과 약간 즐거움이라는 것이 약간 이제 같이 있는데 좀 더 어느 쪽에 가까운 거야. 실용적인 거에 조금 더 가깝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연주해요가 아니라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냥 실용적인 걸 연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야. 요 정도인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잡아야 돼. 뒷얘기가 예시 중요해. 그러나 이러한 반응.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반응이 뭐겠어요? 야, 이 노래 너무 좋아. 그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결과인데 무엇의 결과냐면 발리의 문화로부터 멀리 떨어진 웨스턴 업저버들의 그 거리에서 온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distance from이라는 건 어디서 떨어진, 어디에서 벗어난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웨스턴 관찰자들의 그 관점에서 오는 결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음악이 좋다라는 건 어디서 오는 거야? 발리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웨스턴 음악들을 이렇게 관찰해 본 사람들이 이렇게 음악들 웨스턴 음악들은 음악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를 해요. 아, 이 노래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웨스턴 업저버들의 어떤 그 입장에서 오는 그 결과가 이 노래 좋아요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발리 사람들은 이 노래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해 안 해? 이 노래 좋아요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야. 실용에 집중을 하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는 바로 뭐라 그래야 돼? 서양 음악을 살펴본 사람들인 거죠. 서양 음악의 관찰자들이 하는 관점인 거야. 서양 음악의 관찰자의 관점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밑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현재 리스너들은 현대 시대 리스너들은 어디에 가까워요? 어디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발리 전통이 아니잖아요. 현대 시대는 웨스턴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 갬린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써 있어 가물란이라고 했는데 가물란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요 가물란이라고 하는 이 전통악기에 대한 현대적 지금 리스너들은 자 뭐한다? 가져온다. 뭘? 미적인 만족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분명히 발리 음악은 실용적이다. 근데 약간 여러분 그렇다고 아예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니야. 공연하면서 내가 거기서 자체에 즐거움이 있을 수는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난 이 노래가 너무 좋아.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야. 누구는?
전통적인 발리의 어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발리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자, that response, this response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서양 음악을 관찰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는 거야.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야? 바로 서양 음악을 듣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러니까 발리 음악을 듣는 사람들, 내가 발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난 지금 현대 사람이잖아. 그러면은 서양 음악 많이 들어봤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음악을 통해서, 이 실용적인 음악을 통해서 미적인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친구야. 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여러분 좀 주의하셨어야 되는 건데, 문장의 구조가 살짝 여러분 꺾인 거예요. 자, 어디서 여러분들이 꺾였어야 되냐면, 여기에 예시 좀 중요했던 거야. 이 예시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yet these responses may have been the results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다. 그래서 이게 서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온 거다. 그래서 뒤에 해석지 잘 보셔야 되는 게 distance가 얘들아 거리란 뜻이잖아요. 근데 distance from이라고 하면 어디서 멀어진이란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먼이란 뜻으로 해석하셔도 되고 어디로부터 멀리 떨어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발리 문화와 멀리 떨어진 웨스턴의 observer들의 그 관점의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디스턴스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마크라는 사람이 자 커션스 하는 거예요. 주의를 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지금 커션 경고를 하고 주의를 하냐면 에스테틱과 미적인 부분과 어떤 감정적인 판단, 음악에 관한 이것들은 사실 어떻다? 굉장히 트리키하다. 아이고 머니 잠깐만 얘들아. 요거를 해석을 잠깐만 요렇게 자, 파랑이로 갈게요. 자, 미적과 어떤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거, 음악에 대한 이런 미적, 감각적인 어떤 판단이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야. 까다롭다는 거야. 뭐 하기가 까다롭냐면 문화마다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까다롭다. 그러니까 발리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보면은 사실은 전통 음악을 들을 때 사람들이 뭐 그 감정을 넣어서 듣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현대 사람들이 또 들으면은 그거를 또 감정을 넣어서 듣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약간 그게 문화에 따라서 그거를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양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발리 음악이 참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발리 사람들은 자기 노래를 들으면서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얘기한다. 자, 그래서 발리 음악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의식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여긴 거예요. 이 부분. 결국 우리가 지금 말을 할 때 이 음악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사실 문화권마다 사실 어떻게 문화를 비교를 해서 얘의 어떤 미적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을 판단을 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어렵다. 그지? 자, 그래서 귀로 듣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거 나쁘죠? 나쁘지 않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고 미적 감정적 가치라는 건 문화마다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다. 너무 괜찮죠? 근데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다. 이런 말 전혀 없었고 만족감은 문화적 배경과 관계 없다라는 말도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3번이 된다. 그래서 글이 약간 아니다 싶은 부분에서 꺾인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윗얘기에서 근데 약간 위치도 근데 좀 그렇지 않냐? 뭐냐면 말을 하다가 분명히 실용적이라고 기껏 말해놓고서 갑자기 뭐라는 거야? 인조이먼트가 꼭 없는 건 아니야.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제 본인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바로 그 관점이 웨스턴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또 인조이먼트가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서 약간 뭐냐면 글 자체가 확실하게 딱 끊어주는 느낌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인 거야? 트리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위에서 이미 트리키함을 얘기를 해서 마지막에서 트리키하다라고 확실하게 잡아준 거야. 문화권마다 판단하는 게 사실 다 다르니까. 되셨죠? 요 정도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돈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디로 가냐면 요거는 얘들아 함축음이는 저희가 조금 분량이 그래도 공부할 분량이 좀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얘기하려고 잠깐 내비뒀고요.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친구들아 그 뒷얘기를 잠깐 보실게요. 자, 페이지는 아마 17페이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페이지로는. 자, 그래서 17페이지를 잠시 보시면 이거였나? 네네네. 잠깐만요.
잠시만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었는데. 잠깐만. 잘못 봤구나. 얘들아, 그 뒷페이지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 18페이지 보이시죠? 쌀이. 요거 하나만 좀 가볍게 한번 풀고 갈게요. 자, 한번 님들이 좀 중요한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여러분 제가 3분 정도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 3분을 들여보겠습니다. 애매하니까. 다 풀었어? 좀만 기다려. 답이 되는 포인트도 한번 체크 좀 해줘방. 모르는 단어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여러분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옆구리에 사실 해석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 해석 보지 말고 하세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데 이 자료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혹시라도 단어가 좀 약한 친구들은 요 밑에 있는 단어를 좀 보면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는 용도긴 한데요. 되도록이면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체크는 해주시고, 근데 되게 좋은 말이 있어가지고, 자, 본 김에 좀 얘기를 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컨덕트란 단어를 쓰잖아. 근데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동사로 쓰게 되면은 수행하다라는 뜻인데, 얘를 명사로 쓰게 되면은 행위라는 말로 써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컨덕션이 아니란 말이야. 행위라는 명사로 쓰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뭐야? behavior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좋은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미스라고 얘기하는 요 단어가 사실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때 뭐뭐 사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어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몽이라던가 또는 때에 따라서 요거를 in the middle of라는 표현으로도 바꿔서 쓸 수 있어요. 네, 요 정도. 약간 단어가 조금 요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꼼꼼히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얘들아 별거는 하지만 이 aspiration이란 단어는 매번 이야기하는 게 누구랑 비교를 많이 하니?
inspiration이랑 우리가 사실 내신할 때 진짜 비교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aspiration은 염원이나 목표 뭐 이런 것들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desire란 말이에요. 근데 inspiration은 다른 말로 우리 뭐라고 얘기해? 영감을 불러일으키다의 그 영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 혼동하지 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면 글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해석도 나와 있고 단어가 나와 있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안정감을 느끼다 보니까 단어에 너무 꽂히지 않아요. 너무 어렵게 보지 않거든. 근데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잖아. 얘들아, 너네가 시험장에 가면은 이 두 가지의 단어를 의외로 다르게 본다. 얘인데 얘로 보고 얘인데 얘로 보는 경우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처리를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미리 한번 요거까지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자, ethics가 나와. 윤리학이라던가 academic integrity. 얘들아, 그래서 어떤 그 실체라고 하거나 진실성 뭐 이런 거지. 자, 그래서 이 윤리학과 아카데미 학문적인 진실성이라는 것이 근본적인 부분이다. 자, 무엇에 있어서 근본적인 거냐? 유니버시티 스튜던트 그리고 우리 아카데믹하거나 어떤 그 학문적인 그런 그리고 리서처들에게 입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근본적인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 윤리학이라는 개념과 윤리학과 이 학문적인 진실성은 아주 근본적으로 필수적인 거다. 이 얘기인 거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가지 말라고. 이걸 해석을 얘들아, 대학생이 뭐가 중요해? 대학생이고 학문적인 건 공부하는 거잖아. 연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흔히 말하는 공부하는 사람들로 그냥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대충 이렇게 보시면 되지. 뭘 이렇게 어렵게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윤리학과 학문적 실체라는 것은 진실성은 근본적이다, 중요하다,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보장하는 것이다. 자, 무엇을 보장하는 거냐? 밑줄 짝 to ensure the authenticity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들아, 진실성 같은 말이죠. 진짜임. 진짜 authenticity라고 하면 진짜. credibility 신뢰성 of all work conducted within and by the university. 그러니까 대학에서 또는 대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들의 진실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치?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때야 된다는 거야? 진실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embedding이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이게 사실 심다란 뜻이거든요. 어디에 끼워 넣다란 뜻도 있는데, 자, embedding principles of honesty.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원리를 끼워 넣는 거야. 그치? 어떤 원칙들을 끼워 넣는데 어떤 원칙이냐면 honesty, fairness, and responsibility. 그쵸?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의 어떤 원칙들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이끈다, 안내한다. 자, 무엇을? 이런 학문적인 행동이겠지. 그치? 학문적인 행동을 이끌게 되고, 그리고 자, 무엇한다? establish, 설립시킨다. 무엇을? 그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얘들아, 쉽게 말하면 네가 진실성을 가지고, 그쵸? 믿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신뢰성을 가지고서 학문을 연구하면 결국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이러한 신뢰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학문적인 어떤 행위를 이끌어낸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네가 하는 그 학문적 연구에는 이런 게 필요하다. 계속 이 얘기인 거야, 얘들아. 자, 여기까지인 거예요. 자, 이 뒷얘기 여러분, 그럼 제가 끝까지 읽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보셨을 때 지금 계속 무슨 얘기야? 또 그 뒤에 보면은 인티그리티가 또 나오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결국 이 글에서 핵심 문장은 뭐라는 얘기인 거야? 바로 앞에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진실성을 가져야 되고 신뢰성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요게 핵심인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얘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얘들 한번 보자. 내가 이 글을 볼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윤리적 원칙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였어? 윤리적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뭐가 필요하다? 어떤 고등교육이겠죠. 유니버시티니까. 학문적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였어? 진실성과 신뢰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니야? 그치?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필요하다. 이게 근간이 돼야 된다. 이게 근본이다. fundamental이 돼야 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자, 마찬가지로 얘들아, 공정함이야? 공정함은 전혀 없었는데. 공정함을 내가 지금 촉진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말은 좋긴 한데 공정함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한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rapidly advancing technology. 얘들아, 지금 스튜던트 라이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진보되는 그 기술의 어떤 영향, 기술의 영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 영향은 안 나와 있어요. 그쵸? 기술의 영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에 선생님 때는 유튜브 같은 거 없잖아, 얘들아. 그치? 나 때는 궁금한 게 생기면 네이버도 없잖아. 인터넷도 없단 말이야. 그때는 뭐예요? EBS를 보거나 아니면은 학원에 가거나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자습서를 찾아야 되는 거야. 백과사전 봐야 돼, 우리 때는. 없어, 얘들아. 너네 인터넷 없었어, 나 때. 나 이제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였지? 그치? 그때 없었단 말이야. 근데 너네들은 뭐예요? 모르면 다 뭐예요? GPT한테 물어보잖아요. 세상이 너무 좋아진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겠죠, 이거는. 그치? 자,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지금 보면은 AI 에리아. AI 에라는 없었는데. 조금 요거는. 근데 봐봐. 아카데믹의 인티그리티에 대한 어떤 그것을 redefining. 재정의하는 것의 필요성. 애매하네요. 왜냐면 1, 2, 3번은 확실히 아닌 거 알았거든요. 근데 4번, 5번에 둘 다 뭐가 나와요? AI가 나오네요. 아, 그러면 제가 조금 덜 읽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해되셨죠? 덜 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쩔 수 없건. 그러면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얘들아, 그러면 AI가 나오는 부분으로 바로 가볼게요. AI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죠. 자, 이렇게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들 사이에서 혁신적이고 어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AI 기반을 갖고 있는 툴과 능력치는 바로 촉진시킵니다. 유발합니다. 자, 얘들아, 문장 한번 예쁘게 체크를 해볼게요. Reconceptualization이라고 얘기했어. 재개념화를 유발합니다. 무엇에 대한 재개념화? 오브이아가 동격관계. What it means to maintain academic integrity. 자, 그래서 학문적인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재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재개념화를 유발시킨다는 얘기인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뭐야?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근데 이때 maintain은 유지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주장하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희들이 요거는 표현은 좀 둘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한마디로 말해서 AI 기반의 세상에서는 뭐 한다는 얘기인 거야? 학문적인 어떤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학문적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다?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Reconceptualization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Redefining이 되는 거지. 그치?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요 정도. 자, 그래서 얘들아 봐봐. 내가 근데 이 글을 읽을 때 요런 게 좀 어려운 거야. 뭐냐면은 앞에 계속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더 읽지 말아야지 라고 해서 내가 봤는데 이게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보기를 잘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든가. 근데 얘들아, 지문을 읽어도 어차피 선지가 헷갈릴 때가 많기는 해요. 근데 약간 너희들이 노선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는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는다. 그치? 이렇게 하면은 보기를 내가 선지를 어쨌든 소거하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보기 선지를 소거하는 게 생각보다 빠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내가 어느 정도 딱 앞부분에서 읽었을 때 파악이 되는 부분이 생겨. 그럼 지움은 파악이 되는 부분까지만 읽어. 여기까지만 읽고 나잖아?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여기는 반드시 보기를 정확하게 다 하나씩 잘 보셔야 돼요. 보기 선지가 개 중요합니다. 선지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추세는 사실 뭐냐면 선지가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선지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뭐 봤어요, 여러분? 나는 인티그리티, 크레더빌리티 이런 거 생각하고 갔잖아요. 그치, 보기 중에서. 근데 어딜 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그래서 나온 데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가 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AI 시대가 뜨잖아요. 그래서 제가 AI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덜 읽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친절하게 이 뒷부분에도 AI가 나오잖아. 얼마나 친절해. 그러니까 이게 던져주는 거야, 나한테 단서를. 야, 너 좀 더 읽었어야 돼. 맞아? 너 앞에서만 읽었지. 너 그러니까 너 틀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뭐 하라는 얘기야? 좀 더 읽으라는 얘기인 거죠. 내 마음대로 찍지 말고 두 가지의 단서가 같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4, 5번에 AI가 두 번 다 언급이 됐기 때문에 내가 AI를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럼 나만 뭐 보면 돼? AI 나온 부분부터 보면 되는 거야. 굳이 여기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잡으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주제나 주장, 요지, 제목들은 사실 어느 정도 이런 틀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봐야 될 곳, 보지 않아도 될 곳 이런 것들이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히 어떻다라고 근데 표현이 딱 정리가 돼 있으면 너무 땡큐인데 아까처럼 뭐 인스테드가 나오거나 이러면은 너무 땡큐인데 그런 게 보통은 안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내용적으로 판단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정돈을 좀 하셔야 될 것들이 제가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아까 좀 전에 이 앞부분에서 조금 더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요 파랭이 부분들을 정말 잘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 파랭이 부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정해진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랭이 부분을 가지고서 내가 약간 생각을 정돈을 해두면 너희들이 글을 봤을 때 혹시 요 파랭이 부분하고 비슷한 얘기가 나오면 약간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야? 내가 생각한 그 이야기를 그대로 덧입혀서 바로 탁 끝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표현적인 걸 정리를 해드려요. 근데 어떤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표현적인 부분을 저희가 일관성 있게 뭔가 딱 정리하는 노트로 정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표현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대들이 이런 표현들을 정리를 하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아 이런 말을 하면 통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구나. 내가 부정문이 왔을 때 뭐 rather than을 쓰게 되면은 그 뒤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구나.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 숙지를 하실 필요는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제가 이제 이 오답 노트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드릴 건데 이 오답 노트에 보시면은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틀린 게 없어요. 그치? 지금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오답 노트에 보시면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뭐 내가 그러니까 내가 틀리지 않아도 내가 좀 주력하고 싶은 지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읽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시고 요 뒷장에 보시면은 요게 한 장씩 나와있는데 뒷장에 보면 단어 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어 정리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걸 단어 정리를 해두다 보면은 이게 쌓이면 뭐가 된다? 한 달 지나면 요게 아마 여러분 제가 오늘 10장 준 거거든요. 10문제짜리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다 보면은 20장이 되고 30장이 되고 40장이 되겠죠. 그쵸?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 뭐가 된다? 단어장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요거 쓰실 때 지금처럼 오늘 배운 표현들 있잖아. 같이 적어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10월 달에 수업이 끝나요. 왜냐면은 수능이 이제 11월 19일인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11월 초까지 수업을 하거나 10월 말에 보통 수업을 끝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는. 그 정리를 할 때 본인이 이렇게 필기 정리해 놓은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새로운 문제를 그때는 많이 푸는 것보다 푼 걸 가지고 문제를 자꾸 정리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 그래서 그때 활용하시려고 사실은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귀찮더라도 난 틀린 게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틀린 게 없어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라는 것을 말씀드려보면서 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희가 3기년치의 어려운 빈칸 그거 가져가 수업계 있어. 3기년치에 어려운 그 빈칸 추론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거 10문제를 드릴 거예요. 오늘 숙제는 그래서 지금 드린 문제들 다 풀어올 수 있겠어, 수요일까지? 빈칸 추론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빈칸 추론은 딱 근데 10문제는 할 수 있잖아. 왜? 뭐 할 게 뭐가 있다고. 지호 그렇게 정색